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입니다. 지난 7월 여자친구를 칼로 위협한 후 성폭행을 한 데이트 폭력 처벌건의 피고인이 특수강 간죄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결과 법정형이 더 높은 강간 등 치상 혐의를 적용했고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직 교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요건을 충족하면 형법상 폭행, 성폭력 처벌법상 성범죄로 형량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데이트 폭력 처벌 혐의 중 하나인 특수강 간죄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과 특수강 간죄 관계. 데이트 폭력은 연인 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폭행 등을 포함한 폭력적 행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물리적, 심리적 피해를 유발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동안 특수강 간죄로 형사 재판이 진행된 사건에서 65% 이상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는 관계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서도 폭력적이고 성적 강요가 있었던 경우 특수강 간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흉기,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간음에 이르는 행위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명시된 특수강 간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지닌 채 생략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행 당시 칼, 망치 등과 같은 흉기 이외에도 유리병, 야구방망이, 가위 등 일반적으로는 일상용품이지만 특정 상황에서 위협적인 방식으로 사용되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때도 특수 혐의가 적용됩니다. 맹독성 화학물질 등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피해자를 겁에 질리게 했을 때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변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 혐의 검토. 데이트 폭력 처벌 사건의 변론 전략을 구상하기 전에 사건 정황을 살펴봄으로써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강 간죄 혐의가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텐데요.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성적 행위를 강요했는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가 주요하게 검토할 사안입니다. 특수강 간죄란 단순 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따라서 흉기,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혐의의 부당함을 밝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면 피해자가 사건을 다르게 해석했거나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성적 강요를 한 사실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안을 구상합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과 피해자 합의. 그렇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트 폭력 처벌 혐의인 특수강 간죄가 적용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함으로써 처벌 불원을 받는다면 상당한 양형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주요한 변론 전략 중 하나이지만 당사자가 직접 나서거나 연락을 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성문 제출, 사죄 문자, 합의 의사를 묻는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범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스토킹 등의 추가적인 혐의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특수강 간죄 변론을 받은 변호사의 변론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별 후 성폭행으로 기소된 사례. 의뢰인 M은 본 사건의 피해자 K와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K는 M에게 연인 관계를 정리하기를 요구했고 M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K가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화가 난 M은 퇴근길이었던 K를 칼로 위협한 후 집에 들어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M은 범행 후 반성에 이르러 K에게 용서를 빌었으나 K는 M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데이트 폭행 처벌에 따른 특수강 간죄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M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의 변론을 의뢰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M이 도망갈 우려가 없고 거주지가 명확하며 피해자에 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밝혀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M과 장시간 면담을 가졌고 M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으므로 그 점에 입각해 변론 전략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피해자 신문을 준비했습니다. M은 범행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었기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가지고 위협한 부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M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칼을 가지고 위협을 했으나 실제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할 생각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M이 변호인의 조언대로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를 위해 조력했습니다. K에게 M이 작성한 편지를 전달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는 M에 대한 두려움이 강하여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구속되기를 원하고 있었는데요.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해하고 합의 조건에 M이 K의 주거지와 직장이 있는 지역에서 이사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을 것이며, 또한 K의 주변인들과도 모든 연락을 끊고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 K는 M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K의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변호인은 K가 작성한 처벌 불원서와 부모님과 친구들의 탄원서를 통해 M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M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바로 용서를 빈 점, 그 밖에 평소 생활 태도와 가정 환경을 고려하면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변호인의 의견도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 내용에 따른 정상 참작 요인들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번 일어난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대생의 여자친구 살인 사건으로 인해 교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폭행 처벌 혐의 중 하나인 특수강 간죄는 흉기 등이 사용돼 그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법원의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변론 전략을 잘 세워야만 합니다. 섣부른 행동을 자제하시고 올바른 대응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